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부터 수능 적중 강좌를 진행할 KFC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인트로듀스에서 얘기했듯이 수능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유형을 뽑아서 그 유형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한 기초 인원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설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의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원의 행렬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의 행렬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교적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는 되게 쉽게 배웠던 단어이죠. 근데 언제나 쌤이 강조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의 개념이 그 주어진 단원 속에서 위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은 항상 매 단원에서 그 단원이 갖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출발할 거고, 그 단원 전체 개념 구조 속에서 우리가 특정한 문제 유형은 무엇을 다뤄가는지를 먼저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수학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리입니다.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행렬의 개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행렬은 우리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한번 여러분 같이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렬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한 뜻과 정의를 배우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이러한 행렬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연산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배웠습니다. 연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덧셈과 뺄셈, 실수배, 곱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행렬의 나눗셈 안 배웠죠? 그죠?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행렬을 우리가 자유롭게 다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렬의 각각의 주어진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우리가 연산에서는 늘상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연산을 배우면은 연산 성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각각의 연산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살펴보게 되는데 연산의 성질이었습니다. 연산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곱셈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본래 연산 성질의 가장 기본이 되어진 겁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보통 영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곱셈에 있어서 A 곱하기 B가 0일 때 A는 0 또는 B는 0. 원래 이 이론은 우리가 실수에서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행렬에서 이걸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세 번째, 곱셈에서의 1차성의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A에다가 KX 플러스 LY를 곱했을 때 당연히 분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배 법칙의 성질과 행렬과 실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AX 플러스 LAY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 행렬을 구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산 성질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아간 게 바로 뭐죠? 주로 사실은 행렬은 곱셈이 중요합니다. 곱셈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 곱셈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고차식의 계산입니다.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2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 계산이라는 건 분명히 확인할게. 2차
이상의 식을 자 1차 이하의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수식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주로 아마 케일 해밀턴의 정리를 기준으로 배웠을 겁니다. 물론 자 케일 해밀턴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교과 과정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 명확하게 이걸 사용하는 말은 없지만은 대개 일반적 고차식의 계산들은 케일 해밀턴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 받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케일 해밀턴리가 뭐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고차식 계산을 자 하고 나서 특정한 행렬의 경우는 우리가 A의 거듭 제곱의 성분을 자 일정하게 규칙화시킬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자 어떠한 케이스의 행렬이 A의 거듭 제곱의 성분을 마치 수열의 규칙처럼 자 n의 변화에 따라서 일행 1열, 일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성분이 자 수열의 일반항처럼 표현될 수 있는지 그 행렬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기본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역행렬이죠. 일반적인 보통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왜 역행렬입니까? 행렬의 연산 성질대 하나로서 배우는 겁니다. 행렬의 곱셈에서의 자 항등원이 뭡니까? 자 첫째 사실은 먼저 항등원을 봐야 되죠.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바로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항등원 정의가 뭐죠? 어떠한 놈과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놈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단위행렬이가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분이 1, 0, 0이 되는 놈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역행렬은 자 왜 역행렬이라고 그럽니까? 자 정확히 풀어 설명하면 곱셈에 관하여 역원이 되는 행렬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원이 되는 행렬, 역행렬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역시 항등원과 역원, 곱셈이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 역행렬이 자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역행렬 정의 두 행렬 곱이 단위행렬일 때 자 서로가 서로의 보다 역행이다. 맞죠? 연산 결과가 항등원 나오게 하는 놈이 뭐냐? 우리 역행렬의 정의라고 그랬고요. 자, 이런 정의 위해서 역행렬 어떻게 구하는지 역행렬 구하는 방법 자 역행렬 구하는 방법 자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행렬 구하는지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분이 자 주어진 행렬에 대하여 자 A의 역행렬 구하는 건 아주 자 수월하게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수능에서는 성분이 주어진 행렬보다는 조건식 일정한 자 조건식이 주어집니다. 대개의 경우는 2차식이죠. 이런 조건식이 주어지고 나서 A 플러스 K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케이스별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역행렬은 정의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연히 이놈을 갖고 뭐 할 것인가 그렇죠? 단순 계산이죠. 일반적으로 역행렬은 자,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AX가 B일 때 자 A라고 하는 행렬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이라고 보고요. 자 B라는 행렬도 알고 있는 행렬입니다. 이 중에 X라는 행렬이 미지 행렬이라고 했을 때 자 X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하지만 행렬은 나눗셈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분수꼴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우리가 역행렬의 가장 중요한 흐름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A를 나눠줘야만 즉 X가 뭐가 되죠? A분의 B 해야 구할 수 있죠. 보통 이건 실수에서의 얘기입니다. 또는 다항식에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렬은 이놈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뭐 하죠? 그렇죠. 바로 행렬은 나눗셈 대신에 양쪽에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렇죠? AX는 B라고 하는 주어질 식의 양쪽에 A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놈이 뭐가 되죠? 정의 단행렬 2가 돼서 고로 뭐가 됩니까? X는 A 역행렬 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역행렬의 일반적 케이스가 바로 이런 데 쓰인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행렬은
자, 나누고 싶을 때, 양쪽에 나눠주고 싶을 때 대신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는데 역행렬에 가장 큰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역행렬을 이용하여 우리는 연립1차 방정식, 그렇죠? 자, 연립1차 방정식의 자,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해를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미 배웠죠. 그렇죠? ax 플러스 by는 p라는 자 식과 cx 플러스 dy는 q라는 식은 자 우리가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계수로 이루어진 특성 행렬 abc dxy 이는 pq라고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수로 이루어진 행렬 자 특성 행렬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무엇을 다루는 거죠? a 역행렬의 존재 유무가 해의 종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행렬과 그래프였습니다. 행렬과 그래프죠. 그렇죠? 자, 도형에서 주어진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경로의 연결 상태를 우리가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자, 이러한 내용을 자, 배웠다는 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자, 대개 이제 수능의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하고 전체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행렬 문제는요. 자, 행렬의 계산 자, 단순하게 덧셈, 곱셈의 기본 계산과 자,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역행렬을 이용하여 자, 미지행렬을 구하는 단순 자, 계산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계산 문제가 자, 우리가 보통 2번 내외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출제 확률 쉬운 문제로서 70에서 100%의 출제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부분입니다. 행렬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출제할 수 있는 문항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출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출제자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수험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몇 개를 묶어 출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진입 판정입니다. 자, 진입 판정 어떤 것을 물어봅니까? 대개 연산의 성질,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역행렬의 정의와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진입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자, 문제 유형을 보게 될 겁니다. 대개 자, 진입 판정의 문제는 대개 17번, 18번 내외에서 자, 거의 100% 가깝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험생들이 그닥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대개 경우는 자, 이론에 기반한 건데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어떤 행렬의 예를 통해서 발견을 찾거나 아니면 주먹구로 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왜 그것이 틀렸고 맞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자, 쌤이 강조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론에 기반한 겁니다. 쌤은 이론적 접근을 할 거고 이 부분이 자, 본 강의의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진입 판정 문제 역시 자, 70에서 100% 내외의 출제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네, 마무리 볼 수 있는 거는요. 마무리 볼 수 있는 것은 연립방정식과 행렬이라고 하는 자, 파트죠. 연립방정식과 행렬. 대개 자, 연립방정식과 행렬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연립방정식입니다. A, B, C, D, X, Y가 영역 자, 이러한 형태에서죠. 그렇죠? 요거는 되게 아주 특수한 꼴입니다.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 연립방정식, 연립한다는 것이 자, 대개 도형과 함수에서 갖는 의미가 자, 무엇입니까? 함수 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일치하죠. 그렇죠? 만약에 상수항이 0인 식이라면 이 주어진 수식은 아마도 원점 지나는 두 직선이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A의 역행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자, 어떻게 해가 자, 달라지는지 해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는 문제 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대략 쌤이 분석해보면은 한 50%의 출제 확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행렬의 개념 체계를 자 설명했고요.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좀 출제되는지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자 주요한 기출 유형을 갖고 자 1시간 본 강의를 채워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행렬의 진입 판정을 갖고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